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원하는 셀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거나 또는 해당 셀 좌측 상단의 태그를 클릭을 해서 셀의 기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. 첫 번째 셀 속성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해당 셀의 속성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그중 첫 번째 위치와 관련된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존 빌더를 이용해서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디자인하고자 할 때는 필수적으로 이 위치와 관련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원하는 대로 페이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위치에는 크게 상대 위치와 절대 위치가 있는데요. 이것을 각각의 셀을 하나씩 추가를 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셀에 자식 셀로 한번 추가를 해보죠. 자식 셀로 하고, 자, 기본 셀 추가할 때는 이 상대 위치가 기본이고요. 플로트는 none, 즉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배경색만 구별을 위해서 색깔을 지정을 하고, 자, 기본 넓이와 높이도 자동 할당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최소 넓이를 100픽셀 정도는 차지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이고요. 물론 이건 바꿀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은 기본으로 두고 확인을 해보죠. 그랬더니 이와 같이 전체 넓이를 차지하는 자동 할당을 했으니까요. 그리고 최소 높이 100픽셀을 갖는 셀이 추가가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은 성격으로 또 추가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또 다음 줄에 또 다른 셀이 추가되는 것이 기본 셀 속성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해당 셀의 속성을 기본으로 두지 말고 이 플로트라는 것을 한번 레프트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, 자, 크기가 갑자기 확 줄었죠. 사실 크기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구조가 많이 바뀝니다.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셀에도 한번 속성에서 플로트를 레프트로 하고 확인을 해보죠. 자, 그랬더니 이와 같이 기존 밑에 있던 셀이 첫 번째 셀 우측에 붙었죠. 즉 레프트를 하면은, 플로트를 레프트로 하면 계속 왼쪽으로 따닥따닥따닥 붙는 셀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죠. 똑같이 레프트로 플로트를 시키고 크기를 850 정도로 해서 배경을 넣어보죠.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삽입 위치를 지정 안 했네요. 자,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은, 자, 지금은 똑같이 플로트를 레프트로 했으면 여기 붙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밑으로 떨어졌죠. 예, 당연히 여기에 붙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모자랐죠. 공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. 이러한 것이 플로트의 특성이다라는 거죠. 즉 계속 옆으로 붙으려고 하되 공간이 모자라면 알아서 밑줄로 떨어지는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. 하지만 그 밑으로 떨어질 때도 약간의 특성이 다른데요. 이 첫 번째 셀에 높이를 한 150 정도로 튀어나오게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셀이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더 밑으로 공간이 남는 어떤 여유가 생기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붙게 됩니다. 이러한 것이 플로트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엔 반대로 해당 셀의 플로트를 라이트로 해보죠. 그러면은 딱 직감하듯이 이제는 플로팅이 오른쪽으로 된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또 플로팅 라이트로 해서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붙으려고 하겠죠. 만약에 공간이 모자란 셀이면은 또 밑으로 떨어져서 붙는 거고요. 이런 성격으로 플로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한번 이 셀에 이 새로운 줄에서 시작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. 이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말 그대로 강제로 띄워 놓는 거죠. 플로팅을 계속 하다가 특정 셀부터 강제로 다음 줄로 넘어가고 싶을 때 해당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. 자, 근데 그렇게 했더니
그 세 번째 추가한 셀의 위치도 여기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떨어졌죠. 그 이유는 이 두 번째 셀의 위치가 여기로 떨어지니까 세 번째 셀은 두 번째 셀의 상단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. 만약에 내가 원하던 페이지 디자인은 이 오른쪽 것은 상단에 붙기를 원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? 애초에 이 우측 셀을 추가할 때 이 두 번째 만들 것보다 먼저, 즉 첫 번째 만들거나 두 번째 만들고 이 셀을 세 번째, 그 이후에 만들었어야겠죠. 그렇게 하려면 또 다시 만든 걸 다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냐? 그건 아닙니다. 이 해당 셀 메뉴 중에 보시면은 이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이 있습니다. 여기서는 앞으로 이 셀을 이동시키면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만든 셀이 되는 거죠. 이것이 거꾸로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이 셀을 이 상단에 원하는 대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셀을 플로트를 이용해서 레프트와 라이트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어떤 페이지 디자인 시 그 좌우측으로 단을 구성해서 왼쪽에는 어떤 뭐 서브 메뉴를 보여주고 오른쪽엔 실제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구성을 할 수가 있죠. 그런 단 구성을 할 때 이와 같이 플로트를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너무 크기를 엉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단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이 셀의 넓이를 적절히 지정하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어떤 단은 넓이를 200으로 갖게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셀은 크기를 한 780 정도 갖게 하고 하면은 자, 이와 같이 이제 단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으로 절대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뭐 절대 위치는 말 그대로 이 포지셔닝에서 지정한 위치 값대로 강제적으로 위치를 시키는 거니까요. 크게 어렵진 않겠죠. 예를 들어서 레프트 기준 100, 탑 기준 50 정도로 하면은 그리고 크기를 너무 크니까 강제로 작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100에 100픽셀짜리로 확인을 해보죠. 자,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이 부모 셀 기준 레프트 탑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100픽셀 떨어졌고 이 위로부터 50픽셀 떨어진 위치를 하는 거죠. 이와 같이 절대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절대 위치의 옵션 중에 이 스크롤 옵션이 있는데요. 자, 이번에는 이 항상 간격 유지라는 옵션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 상태에서 스크롤 해보면은 이와 같이 항상 그 위치로 따라다니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가려질 경우만으로 체크를 하고서 이 셀의 높이를 좀 더 크게 해보죠. 스크롤을 좀 많이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. 자,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스크롤 해보면은 현재까지는 그냥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. 하지만 가려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죠.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. 대부분 어떤 퀵 메뉴를 페이지 오른쪽에 항상 따라다니게 할 때 이렇게 절대 위치로 해서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이 추가적으로 이 스크롤 여부에 관계없이 셀의 위치를 항상 화면에 고정시킨다는 옵션이 있습니다. 이걸 체크를 해서 해보면은 자, 보시면은 이상하게 페이지 이 셀의 위치가 이상하게 바뀌었죠.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바뀌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스크롤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화면에 고정시키는 옵션을 체크하면은 이때는 기준점이 되는 좌표가 상위 부모 셀이 아니라 이 페이지 자체가 됩니다. 이 웹브라우저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웹브라우저의 전체 화면에 이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가 정해진 거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페이지 스크롤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.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. 자, 위치를 다시 한번 그냥 원래대로 이번에 한번 라이트 기준 100픽셀 탑 기준 50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을 하면은 자, 라이트 탑 기준
100픽셀 떨어지고 50픽셀 떨어진 셀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처럼 절대 위치로 하는 게 셀의 위치를 잡는 게 더 편해 보이긴 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위치 속성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 이유는 셀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. 하나는 그냥 상대 위치로 추가를 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기존 상대 위치의 밑으로 한 셀이 추가가 됐고요. 또 다른 하나의 셀은 마찬가지로 자식 셀로 추가하되 이번엔 절대 위치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위치를 자, 이와 같이 배경을 약간 넣죠.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은 이와 같이 두 개는 절대 위치의 셀이고 이 두 개는 상대 위치의 셀입니다.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셀에 있는 또는 셀의 크기를 줄여보죠. 줄이거나 늘렸을 때 상대 위치로 했던 셀들은 그와 인접한 상대 위치의 셀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위치가 올라갔죠. 하지만 이 절대 위치로 된 셀들은 해당 셀의 위치가 또는 크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절대 위치의 셀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높이가 항상 고정인 내용이 들어간다 하면은 이 셀 속성을 그냥 절대 위치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게시판이라든가 해당 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가변적으로 높이가 변하는 성격인 경우에는 절대 셀은 절대 쓰지 말아야겠고요. 항상 상대 위치로 해당 셀의 위치를 조정해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셀 속성 중 이 Z 인덱스라는 값이 있었죠. 현재 이 셀은 이 셀 뒤에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자, 보면은 현재 셀의 위치 Z 인덱스 값은 100이고 이 위에 있는 셀의 노출 순서는 101이죠. 즉 노출 순서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위에 올라온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뒤에 것을 다시 앞으로 올려놓고 싶으면은 이 Z 인덱스 값을 좀 전 것보다 더 큰, 즉 101보다 더 큰 숫자 꼭 이어지진 않아도 된다. 그냥 105 정도로 더 크게 하면은 이와 같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. 이 노출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다시 한번 이 셀의 한번 색상을 이 부모 셀 자체의 색상을 한번 이렇게 지정하고 현재 이 셀의 외부 여백이 40이 있죠. 즉 이 부모 셀과 이 상위 부모 셀 사이에 40픽셀의 여백이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여백을 없는 것으로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. 자, 그랬더니 이 서브 메뉴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서브 메뉴가 이 셀 뒤로 가려져서 보이기 때문이죠. 자, 이때는 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아래 셀에 여백을 줄 수도 있고요. 여백을 통해서 이 상단에 서브 메뉴가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 상단 셀의 속성에서 노출 순서가 현재 100이고 이 아래에 있는 부모 셀의 높이도 100입니다. 다 두 개가 다 똑같죠. 다 똑같지만은 밑에 셀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죠. 이 상태에서 이 위에 셀의 노출 순서를 강제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. 강제로 바꾸면은 보시는 것처럼 위에 셀, 이 메인 메뉴가 이 밑에 셀보다 더 위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브 메뉴가 가려지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. 이런 것이 노출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